11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범위의 a에 대해서 위와 같은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고, 식을 보시면 상용 로그니까 a의 범위는 1부터 100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자연수죠. 로그 2에 세제곱 3 루트 a, 너가 자연수는 n 쓰겠습니다. 자연수 형태는 보통 이제 로그가 아닌 이제 지수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죠. 너는 이렇게 양변을 제곱을 해서 a는 9분의 뭐가 나오지? 4의 n승 나오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곱하고 9로 나눴습니다.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자연수 n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1은 안 되죠? 1은 안 되고 2부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죠? 900이니까 4까지 가능한가요? 아닌가? 맞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가 5가 되면 9분의 1024가 돼서 100보다는 커지고 n값이 2, 3, 4. 답은 9분의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 요거 9분의 4의 2승, 4의 3승, 4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a 값의 합이잖아. 그럼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답이 그럼 5번이 아닐까요? 4의 4승이니까 256이니까 답이 이제 5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짝수니까, 그죠?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이 쉬운데, 어, 4번인가요? 산수 잘못했나? 답이 4번이라고? 왜죠? 약분이 되나요? n 1일 때까지? 잠깐만. 9분의 4가 안 되는 건 아는데, 9분의 16? 얘가 제곱이니까 64. 이거 하면 되나요? 요걸 해도 3의 배수가 나와서 약분이 되는구나.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때는 안 돼요. 이 범위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려서 푸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fx라는 건 친절하게 그래프를 다 줬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래프를 잘 보시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가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조금 더 그릴까? 자, 요게 이제 fx고요. 우리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적분인데 x부터 x 플러스 2까지 ft dt. 그래서 사실은 요거죠. 라지 f x 플러스 2 빼기 라지 f x.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x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넓이로 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극값을 찾고 싶은데 x는 알파에서 극값.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직접 계산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들 미적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적분을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얘를 그냥 미분을 해서 G'X를 구해서 이 정도는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것이 0이 된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얘가 0이 된 순간을 찾는다는 거는 fx와 fx 플러스 2가 같으면 되는데, fx 플러스 2를 우리가 찾아보시면 얘를 이제 이만큼을 마이너스 이만큼을 평행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1이고 2이고 3이고
4이고 마이너스 2만큼 가면 요 점이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가고 다음에 1만큼 가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1만큼 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fx 플러스 2예요. 둘이 이제 같은 순간이 0인 거고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을 그래프에서 잘 찾아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다시 여기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알파 4에다가 g 알파 1을 더하고 싶은데 알파 4라는 거는 요 점이 알파 4죠. 정확히 5가 되는 순간이 알파 4고요. 알파 1은 여기 있는데 뭐 2분의 1이기도 하고요. 그럼 2분의 1부터 우리가 여기다 2분의 1 넣어주시면 2분의 5까지죠. 이만큼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2분의 5까지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즉 실제 g 알파 1이라는 거는 이만큼의 넓이에요. 그냥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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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만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뭐 요거 사다리꼴에서 요거 삼각형 두 개를 빼셔도 되고요. 뭐 본인 편할 대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걸로 가겠습니다. 이만큼에다가 너의 2배에 해당하는 요렇게 생긴 너를 2배가 되면 요렇게 생긴 모습이겠죠? 요게를 이쪽으로 옮겨서 요렇게 합쳐가지고 이만큼으로 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편할 대로 계산하셔도 돼요. 자, 얘는 11 나오죠? 11? 얘는 1이고 이 부분이 가로가 2분의 1, 높이가 2분의 3인가?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3이 나옵니다. 둘이 더해보시면 4분의 7 나오나요? 더하기 아까 얘가 5니까 답은 4분의 27이 간단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미적분스럽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함수를 수투에선 사실은 미분을 못해요. 원래는. 근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x 플러스 2라는 건 기껏해야 평행이동된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함수를 미분해서 이 정도가 된다는 거는 수투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 기니디는 역시 5번으로 찍는 게 국룰이긴 한데 뭐 찍어서 맞았는지 풀어서 맞았는지 사실 기억번이 워낙 쉽고 니은번만 그래프적인 해석이 잘 되면 디귿번은 니은번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5번 치고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생기냐면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와 y는 x 플러스 n이라는 기울기 1자리 직선이 만나는 상황.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고 여기다 이제 직선들을 갖다 긋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n이 2일 때 너가 만나는 교점 x좌표가 2인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2라는 거는 직선 자체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2 너와 너의 교점의 x좌표가 2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2 들어가면 둘 다 4 나오니까 얘일 때는 성립하죠. n이 5일 때는 똑같아요. 너가 x 플러스 5가 되고 그때의 교점 x좌표가 3이 되는지를 보시면 3 넣어보시면 2의 3승이랑 8이랑 같아서 얘도 역시 성립하죠.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니은번부터가 이제 이 문제의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너가 성립하겠는가 2의 a n 플러스 1 너랑 요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생긴 것 자체가 등차 중앙 느낌이 나긴 나죠. 그죠? 등차 중앙 느낌도 나고 아니면 얘는 어떤 중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는 x좌표의 평균인 거고, 얘는 이제 n 값이 n과 n 플러스 2 사이에 있을 때의 x좌표의 교점을 보는 건데, 자, 이걸 그림을 조금만 확대를 해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한다면 만나는 교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교점이 각각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일 텐데, 요거를 이 부분만 잘 놓고 보시면, 얘는 사실은 조금 과장을 한다면 이런 상황이거든. 자, 이렇게. 그럼 잘 봐. 너랑 너가 각각 an과 an 플러스 2고 얘가 an 플러스 1인데, 요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an과 an 플러스 2의 중점이기 때문에 둘을 연결해서 같은 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림상. 맞아요? 너와 너의 중점.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게 됩니다. 니은번이 그래서 참이 돼요. 마지막 디귿번. A1부터 5까지의 합이 11보다 큰가? 그러면 A2랑 A5는 문제에서 처음에 알려줬고, A1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과의 교점인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어디서 만나냐면 정확하게 1,2에서 만나죠. 그래서 A1은 1이고요. A2는 2고요. A3과 A4는 잘 모르겠고, A5는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지,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사실은 얼마보다 큰지를 물어보는 거냐면 5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요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고, 근데 니은번의 성질에서 우리가 요 A3과 A4와 A2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도 A3과 A4와 A5의 관계, 요거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써보시면 A3은 크다 A2 더하기 A4의 평균, A4는 크다 A3 더하기 A5의 평균, 이렇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양변을 2를 곱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양변을 더해 줍시다. 양변을 더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쪽은 A3 더하기 A4가 2개, 여기는 A3 더하기 A4가 1개씩 있죠. 그리고 A2 더하기 A5가 나오는데, 그래서 좌변을 정리를 해보시면 A3 더하기 A4가 나오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요거 1개씩 없어졌고 A2 더하기 A5니까 5가 나오죠. 걔보단 네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식을 더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디귿번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니은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니디는 이렇게 니은 마페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 근데 A1이 2이고 A2가 4일 때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면 S5의 값을 구해봐라. SN과 AN, 즉 합과 일반항의 관계로 표현된 식이고요. 얘는 이제 어차피 써봤자 요거밖에 안 씁니다. 맨날 SN 플러스 1 빼기 SN, 너가 AN 플러스 1이고 SN 빼기 SN 마이너스 1, 너가 AN이고, 얘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문제에서는 뭘 알려줬냐면 AN 플러스 1
곱하기 sn 너는 an s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내 생각에는 얘네를 바꾸면 될 것 같아. 얘를 sn 플러스 1 빼기 sn으로 바꿔주고 얘도 저걸로 바꾸면 되겠죠. sn 빼기 sn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 보시다시피 양쪽에 sn 플러스 1, sn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는 없애주시고요. 마이너스를 정리를 해서 그럼 뭐가 남냐면 sn의 제곱 너는 sn 마이너스 1 곱하기 s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등비 중앙 형태가 나오죠. 그 요식에다가는 이제 2 이상의, 그래서 문제에서도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고, 여기서 지금 n이 2부터 성립한다고 해서 첫 항부터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2가 들어가면 S1, S2, S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항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관계부터 등비 중앙 형태가 성립합니다. 근데 A1이 2고, 그러니까 S1이 2고, A2가 4니까 S2가 뭐가 돼야 되지? 2가 나오나? 아니지? 더하면 6이 나오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S5의 값은 S5는 첫 항인 2에다가 공비에 해당하는 3 4번 곱해주시면 그래서 답이 162가 나오죠. 62는 어떻게 나온 거죠? 62는 되게 신기한데? 62 어떻게 나왔죠? 무슨 짓을 한 거지? 빨리 62 자수하세요. 62 한 2명, 3명 있는데 62 어떻게 나왔죠? 알았어. 공개 처형 안 할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60이라는 답이 한 명이 나온 게 아니라 2명 이상 나왔기 때문에 어떤 루트로 가면 62가 나오는가,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자, 20번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a, 0이라는 점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근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L1 다시 마이너스 x제곱에 기은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L2. 근데 두 직선이 밑줄 서로 수직 관계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생겼죠.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 마일에서 만날 것 같고 마일 너가 x3승 너가 마이너스 x제곱. 잘 보시면 요 폭이 얘보다는 조금 더 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디테일 살짝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양수 a니까 이쪽이죠. 오른쪽에서 그은 거죠. 이쪽에서 그은 거랑 이쪽에서 그은 게 이런 식으로 서로 수직인가 봐. 접점 있고 접점 있고 접점의 x좌표는 서로 다르겠죠. 그죠? 접점 x좌표는 서로 다를 것 같고 그랬을 때 60a의 값을 구해봐라. 혹시 이 상식을 알고 있나요? 이거를 알면 되게 수월한데 x의 n승에다가 x축 위에서 근 x의 n승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접선의 x절편을 긋지? 그럼 항상 여기가 1대 n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x n승 위의 점 x는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이렇게 되죠. y는 n t의 n-1승 x 빼기 t 더하기 t의 n승. 자, 요게 지금 x는 t, t의 n승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보시면 양변을 t의 n-1승으로 나눠주시고 이항시키고 정리하면 x값이 뭐가 나오냐면 너가 약분되면 여기가 t만 남죠? 그리고 너가 n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넘어가면 n 플러스 1t가 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 t고 n분의 n 플러스 1 t. 맞나? 약간 이상한데? 약간 안 맞다. n 빼기 1이죠. n 빼기 n분의 n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x절편입니다. x절편. 여기다 는영을 한 거예요. 는영. x절편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t일 때 n분의 n-1t였다는 거는 너가 요 길이에 정확하게 n분의 n-1. 잠깐만. 이거 안 맞잖아. n-1이면 죄송. n-1. 이렇게. n-1 때. 그래서 n이 2가 되면 1대 1이고 n이 3이 되면 2대 1이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게 수월한데, 어떤 점이 되게 수월하냐면, 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거든 지금. 그럼 거꾸로 이 점의 접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 x3승 쪽은 여기가 3일 때는 2대 1이잖아, 그지? 2분의 3의 2가 된다고. 바로 이렇게. 요거는 이 접점의 x 절편을 뜻해. 접점의 x 좌표. 얘도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일 테니까 정확하게 너의 2배인 여기는 2a가 됩니다. 2a.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접점 x좌표를 즉각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관계를 아시면 이 부분. 이거를 모르면 그냥 접점 t라고 놓고 접선 그어서 여기를 지나간다. 너를 a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거 똑같이. s로 놓고 똑같이. 그럼 각각의 접점의 좌표가 나오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너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3 x제곱 자리에 들어가면 2분의 3의 a의 제곱과 너를 미분해서 2a를 넣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a 한 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이렇게. 수직이니까 요거 푸시면 a 값 간단하게 나온다. 다음에 21번 나름 삼각함수 활용 문제 중에서는 쉬운 도형인데, 자, 식 보시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개 많이 나오는 사각형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너가 1대 3이니까 여기는 뭐 미지수로 당연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t라고 놓고 3t라고 놨겠지, 그지? 3t라고 놨을 것 같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너가 t, 너가 3t.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준 거는 BC와 CD가 각각 루트 14래요. 그냥 선분의 길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선분의 길이가 정확하게 서로 같다는 거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이 현에 대응되는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사실은 얘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비가 정확하게 1대 2라는 얘기는, 각도를 얘를 공통인 각 세타라고 부른다면 이쪽 삼각형은 2분의 1 t 곱하기 3t 사인 세타, 이쪽 삼각형은 2분의 1 3t 곱하기 세타 사인 세타 곱하기 어떤 미지수 x가 되는데, 넓이 비가 1대 2가 되려면 선분 길이 곱의 비가 1대 2가 돼야 되죠. 가운데 사인 값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는 2t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이 금방 찾아지셨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끝났지. 어차피 같은 세타에 대해서 양쪽에서 코사인 공식을 써주시면 t 값이 나올 거고, t 값이 나오면 코사인 값 다시 나오고, 코사인 값 나오면 사인 값 나오고, 사인 값에서 사인 공식 쓰고, 사인 공식 쓰면 넓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데, 자, 그럼 식 마무리 해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왼쪽 삼각형에서 한번 써주시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한번 써주시면 되죠. 2배 t 3t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바로 10t 제곱 빼기 14가 될 것 같고, 그것은 무엇과 동일해야 되냐면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을 쓴 2배, 이번엔 2t 3t 역시 제곱해서 더하면 이번엔 13t 제곱이죠. 역시 빼기 1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연립해 보시면 어차피 얘는 6t 제곱이고 12t 제곱이니까 너에다가 2배를 해서 너랑 너랑 서로 같다 되겠죠.
요 위에는 20t제곱, 밑에는 13t제곱이기 때문에 이항하시면 7t제곱. 너가 마이너스 28이고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이항하시면 14. 즉 t제곱은 2가 나오죠. 그죠? t제곱의 값이 2가 나왔으니까 t제곱을 다시 대입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해줍시다. 코사인 값은 요거 약분하기 전에가 6t제곱이었으니까 분모가 12분의 t제곱이 2니까 얘가 20이 되는데 14 빼면 6이죠. 2분의 1 나옵니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고요. 너가 나왔으면 사인 공식 2r은 2분의 루트 3분의 14가 되겠죠. 양변에서 2를 나눠주시면 어이구 루트 어디다 팔아먹었지? 이렇게 되고 제곱하시면 3분의 14가 나와서 파이를 붙여주시면 답은 이렇게. 그래서 손쉽게 17이 나옵니다. 사실상 공식은 딱 한 가지 썼죠. 양쪽에서 코사인 값을 썼을 때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자 22번 22번 마지막에 할까? 답 200이에요. 틀렸죠? 맞았어? 그래? 하지만 아까는 못 풀었죠? 자, 뭐 임마? 내 잘못이라고? 이걸 내 탓을 한다고? 미친놈인가? 자, 이거 뒤에 거 먼저 하고 22, 30을 할게요. 22, 30은 어쨌거나 조금 걸리기 때문에 29, 30까지 설명하고 22로 가겠습니다. 26번 틀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26번, 27번, 28번까지는 대다수 맞으셨어야 됩니다. 보니까 봐봐. 내가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수열의 극한 파트는 사실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통 부분에만 좀 신경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과 같은 AN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요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승분의 S n의 값을 구해보자. 어쨌거나 지금 2n제곱 빼기 3보다는 an이 크고요. 너는 2n제곱 플러스 4보다는 작은 상황이죠. 자, 요거를 k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sn이라는 거는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ak를 한 건데 요 k로 문자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k 이렇게 잘 보시면 요것들을 n에 대해서 k에 대해서 1부터 k까지 n까지 각각 시그마 한 것이 대소관계가 동일하게 성립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니까 이 자리에다가 k에다 1부터 n까지 넣고 계산을 한 식과 역시 이 자리에다가 k의 1부터 n까지 넣고 계산한 식의 대소관계는 여전히 부등식이 똑같이 성립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k를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시그마를 해보시면 가운데 거는 이제 SN으로 바뀌고 각각 얘는 이제 6분의 모시기가 되겠죠. 3분의가 되겠죠. 3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3n이 될 거고 얘는 똑같은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4n이 되겠죠. 이 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SN을 n3승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는 거죠. 각각 보낸 거랑 너의 극한은 같겠지. n3승으로 나눠보시면 3분의 2 남는 거 보이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얘는 따로따로 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7번. 아까 재원이가 요거 팩토리얼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팩토리얼은 1부터 이 숫자까지의 곱을 하는 거였죠. 근데 잘 보시면 얘는 일단 합으로 이렇게 줬고요. 합으로
합을 주고서 뭔가 일반항에 대한 A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너가 이렇게 너는 팩토리얼 분의 3. 자, n 넣고 n-1 넣고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터 n 빼기 1까지 분의 ak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되겠죠? 분의 3. 자, 서로 빼줄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시면 요거의 n번째 항인 n-1 팩토리얼 분의 an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분모가 오히려 지금 얘보다는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클 텐데 음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이 음수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요거를 이제 뺄 때 통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분자 분모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시면 정확히 n 플러스 2 팩토리얼로 바뀌죠. 그래서 분모를 n 플러스 2 팩토리얼로 써주시고, 분자는 너에서 너를 뺀 거 빼보시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양변에다가 n-1 팩토리얼 곱하겠습니다. 곱하시면 분모는 뭐가 남냐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가 남아요. 그래서 A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얘랑 약분되는 거 보이나요? 마삼 되겠죠. 그래서 결론 AN은 n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3인데 주의, n은 2 이상일 때 원칙적으로 성립하고요. 이게 1일 때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요 합의 상황에서 얘를 SN이라고 봤을 때 n자리에 0을 넣어서 S0이 0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S0일 때가 0이 안 나와요. 그래서 1일 때는 그냥 1을 넣어서 n에다 1 넣어서 요거 0팩은 1이죠. A1은 1 들어가면 3팩분의 3이라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A1은 2분의 1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 디테일이다. 그 다음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문제에서는 n이 1일 때 뭐 상관이 있네요. a1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 첫 항 조심하셔야 된다. 얘는 수열의 합 단원에서도 중요했지만 이쪽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가계 이등분선이죠. 직가계 이등분선이니까 45도일 것 같고, 가계 이등분선의 특징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특수가계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넓이를 가지고 해결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너가 2고 n이고 그냥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안 어려운데? 직각 가계 이등분선, 여기 CD의 길이가 n이죠. 여기가 n이에요. 이쪽은 2고 너가 n이니까 가계 이등분선이란 얘기는 우리가 요 선분 길이비가 너가 비율로는 2대 n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AN은 전체 길이에다가 n 더하기 2분의 n을 곱하시면 되죠. AN은 전체 길이는 뭐냐면 루트 n제곱 더하기 4가 될 것 같고, 곱하기 n 플러스 2 분의 n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에서 n을 여기다가 빼주시고 뭐 계산을 해달라는데 유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n에서 빼볼게요. n 빼기 식 써보시면 n 플러스 2 분의 n 루트 n제곱 더하기 4. 요거 위로 올립시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n제곱 더하기 2n이 될 거고, 이렇게 유리화를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거 유리화 해주시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너의 켤레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n 루트 n제곱 더하기 4 에다가 n 플러스 2가 곱해진 상황, 분자는 너의 켤레니까 제곱에 해당하는 n 4제곱 더하기 4 n
3승 더하기 4n 제곱 빼기 저거 제곱해 보시면 n 4제곱 다음에 4n 제곱 나오나요? 정확히 이렇게 날아가네. 여기까지가 날아가네요. 자, 분자분모 보시면 n에 관한 너가 3차, 너가 1차, 너가 2차, 너가 2차, 너가 2차 곱하니까 3차. 분자분모 n 3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만 보시면 너 1 되고 1이고 분의 4네요. 2 나오죠? 연산만 하시면 된다. 58번 같은 거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3월 모의고사에서 참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다음에 29번. 29번은 왜 하나같이 50이 나왔죠? 2분의 1을 다 안 곱한 건가? 찍은 건가? 찍은 거 아닐까? 200이니까 왠지 뭐 2분의 1, 4분의 1 적당히 찍은 것 같아요. 찍어서 50이 나온 것 같아요. 왠지. 계산 실수인가? 자, 잘 보시면 x제곱 위에 한 점 n, n제곱이 있고요. 거기서의 접선. 또 2차 함수 또 접선. 그럼 b에는 좌표가 뭐가 나온다? 뭐 나와요? b에는 방금 했는데. 요 점에 접점의 x좌표가 n, 너가 y좌표가 n 3승이고 접선을 그으면 여기가 얼마라고? 1대1, 1대1, 1대1. 여기는 2분의 n 나와요. 아마 접선을 구하셨으면 이게 나왔을 거라고. 접선을 구하든가. 항상 이렇게 같아. 2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2차 함수에서는 요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한 점은 요 점 A, 한 점은 원점, 한 점은 요 OAB의 외심을 가지고 잡겠대요. 그래서 원을 직접 문제선 그려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외심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심은 어떻게 찾아가요? 그걸 몰라서 못 풀었다.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웁니다. 외심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죠? 비슷한데 그걸 정확하게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 찾아가면 되잖아. 수직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럼 이 점이 너의 외심이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넓이라는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어차피 좌표 하나 나오면 신발끈을 쓰든 뭘 쓰든 간에 넓이는 나오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점은 너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직선은 x는 4분의 1 n이라는 직선으로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수직 이등분선은 요 교점에 해당하는 너와 너의 평균에 해당하는 4분의 3n, 2분의 n 3승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너의 수직하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인 2n의 역수의 마이너스 이렇게 기울기를 갖는 그런 직선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주시면 y는 마이너스 2n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3 n 더하기 2분의 n 3승이 됩니다. 요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4분의 1n을 대입을 하시면 바로 누가 나오냐면 너의 y좌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4분의 1n, y좌표는 계산해 봅시다. 4분의 1n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n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n이니까 n 약분되고 마이너스니까 4분의 1 나오네. 그래서 너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n 3승 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여기 원을 안 그렸을 뿐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가시면 제가 외심입니다. 항상. 그런가요? 제곱인가요? 그러네. 죄송. 맞네요. 예리한데? 얼른 고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찾았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n세제곱
직선의 방정식에다 이렇게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요 길이를 여러분이 알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너와 너의 차이니까 2분의 n이죠? 맞아요? 맞아요? 너와 너? 그죠? 근데 요거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거예요. 즉 얘는 2n 가면 1 가는 녀석이거든. 2n 가면 1 내려가는 애예요. 근데 얘는 2분의 1 같죠? 얘는 4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 더한 요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뭐 여기다 놓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차피 여러분이 신발끈 공식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싫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선분 길이에다가 곱해서 푸시면 되겠죠. 신발끈 공식을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여기다가 좌표 두 개 쓸게요. 어차피 하나는 원점이니까 nn 제곱 4분의 1n 4분의 1 더하기, 아까부터 자꾸 3생이래. 왜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요걸 n3승으로 나누고 Sn 극한으로 보내는 건데, 사실은 n3차 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다. 그지? 잘 보시면 요거 4분의 1 나오고요. 요거는 2분의 1 나와요. 서로 빼면 4분의 1 나오겠죠? 앞에 2분의 1 곱해져 있네.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 최종적으로는 8분의 1 곱하기 200을 하니까, 그래서 답이 25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두 개 더 남았는데 두 개 해설하고 잠깐 쉬고 숙제 해설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족발을 먹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족발을 안 먹어봤다 그랬죠 분명히. 족발을 어떻게 안 먹어볼 수가 있죠? 안 먹어볼 수가 있나? 보쌈은 먹어봤을 테고, 그럼 안 먹어봤을, 혐오식품이라서 안 먹어본 건 아니죠. 그래? 시켰는데 혹시 족발은 나는 못 먹겠다 이런 건 아닌가요? 먹어보고 싶은 의사는 있나요? 아, 그래요? 그래. 족발 맛있습니다. 자, 30번이 이제 전형적인 3월 모의고사 30번을 출제를 한 거고요. 얘는 보통은 3월 모의고사 30번 하면 거의 이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가장 많이 나온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일단은 gx라는 함수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보시다시피 어떤 수열의 극한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그 공비 자리에 x가 아닌 fx라는 함수 전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빼기 fx, 너가 fx 2n승 더하기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주어진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죠. a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겨져 있고, gx는 어쨌거나 fx가 정해지면 요 극한의 값이 정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 공비 자리에 해당하는 너의 범위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눴어요. 그죠? 저 공비가 1보다 클 때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1이 될 때까지 절대값 기준에서 그걸 가지고 케이스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나누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fx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gx의 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여기다 1을 넣어보시면 0 나오죠. 그죠? 만약에 fx가 1보다 약간 커. 바로 1보다 살짝 커. 1보다 살짝 클 수도 있고 살짝 작을 수도 있잖아. 1보다 살짝 크면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고. 아래 2n승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런 경우에는 분자 분모를 분모에서 가장 큰 아래 2n승으로 나눠주겠죠. 나눠주시면 뭐만 남아요? 정확히 fx 한 개만 남습니다. fx로 가는데, 근데 얘는 1 플러스니까 결국엔 1로 간다고, 값 자체가. 자, 1보다 약간 작으면 요 아래 2n승 자체가 0으로 간다고 그랬죠. 얘도 0으로 가고,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fx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fx로 가는데, 이 마이너스 fx 값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fx의 1 주변에서의 값들이 gx의 값을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fx가 정확히 1인가, 1보다 약간 큰가, 1보다 약간 작은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f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을 때를 가지고 gx를 역시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분자는 역시 0 나오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크다는 거는 절대값은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역시 얘네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fx로 갑니다. 이때가 마이너스 fx로 가요. 하지만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였으니까 최종적으로는 1로 가겠죠. 동일한 논리로 얘는 fx로 가고요.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상황을 한 번만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gx라는 함수는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지점에서만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0이 아닌 값이 나와요. 0이 아닌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fx의 그래프 입장에서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한순간이라도 만나면 그 점에서 gx는 무조건 불연속이 나와요. 근데 불연속인 알파의 개수가 5개라며.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그어서 5군데에서 만나게끔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애초에 0,1을 지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요 축 자체가 1이 돼야 돼요. 얘가 y는 1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쟤는 기함수를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0,1을 지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갖다가 그을 때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정확하게 만나는 이 5개의 교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볼게. 잘 봐. x값이 이와 같이 요금 어차피 요 값들이 이제 다 정해지기는 할 텐데 왜 정해지냐면 너가 마일이고 1이잖아. 그럼 여기가 3이거든. 대칭이니까. 그러면 극대극소 차이가 4가 나와요. 얘가 4가 나온다는 건 요거를 칸을 나눠주시면 정확하게 요 한 칸이 1이죠. 이렇게. 얘네가 다 1이 나오고 그래서 1, 0, 마일, 마이 요가 2 요거 비율 관계에서 알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극대 극소 차이 4 절대값 최고차항 선분 길이 3승 요만큼을 t라고 놨을 때 최고차항은 1이고 근데 4니까 t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고 그래서 극대 극소 차이가 4인 건 맨날 나오잖아. 그지? 자, 요걸 가지고 이제 5개의 점을 찾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은 데서 큰 데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gx라는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fx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봐. 요거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어요. 아래에서 올라오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다는 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면 요 케이스에 해당해요. 즉 g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때. 얘가 요 밑에서 다가올 때 마이너스 1. 자,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너보다 약간 커지면서 뭐가 되냐면 요 상황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상황. 그러면 그때 gx의 값은 1이 나온다고. 즉 gx 입장에서는 요 주변에서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오다가 0이 됐다가 1로 가는 이런 특징을 가져요. 마 1, 0, 1. 여기가 마이너스 2. 선생님 지금 gx를 이 부분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1만큼이 더 크죠.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리미트 x가 어떤 p의 우극한으로 다가갈 때 그 극한값에서 빼기 p에서의 함수값을 한 것이 1이 되는 그러한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거 리미트 밖으로 gp는 뺐습니다. x에 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 우극한에서 함수값을 뺀 게 1이다. 즉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1 더 큰 그럼 어디가 가능해? 요렇게 지나가는 순간 여기 가능하죠 일단. 그래서 요거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지 한번 볼까? 얘는 y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다가 같았다가 커지죠. 자, 1보다 작았다는 건 원래 요거였고 마이너스 1에서 1이 됐다가 1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다가 1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1만큼 큰 게 맞죠. 그래서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3도 되고. 근데 반면에 0일 때는 어떻게 되니? 0일 때는 이렇게 넘어오거든. 즉 1보다 컸다가 1이 됐다가 1보다 작아지죠. 즉 1보다 컸다는 거는 여기서 1이 됐다가 1보다 작아진다. 즉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너는 아니에요. 이렇게 찾는다고. 얘는 어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컸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거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컸을 때는 1에서 마이너일 때가 0, 1에서 0 갔다 다시 1 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우극한이 1이고 함수값이 0이니까 얘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3 아까 여기서 같은 논리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1보다 커지면서 얘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의 개수인 m은 4고요. P2는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PM-1이 세 번째니까 정확히 1이죠. 이렇게 다 곱해서 제곱하시면 답이 그래서 48이 나옵니다. 풀이가 조금 오래 걸리죠. 그죠? 괜찮아요? 상황은 이해 가나요? 도리도리.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번을 풀어주고 싶은데 밥을 지금 시키면 제 시간에 올까? 40분이면 오겠지? 22번 금방 풉니다. 22번 금방 풀고 쉬는 시간 동안에 밥 시키고 잠깐 쉬었다가 숙제 해설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2번까지 그냥 봅시다. 22번 쉬운데 22번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비슷하게 맞춘 사람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풀어본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프는 그려봤나요? 이게 이제 그래프를 먼저 딱 보고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평행이동된 함수라는 걸 아셔야 되고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n에다가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찬찬히 넣으면서 확인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셨다면 그래도 풀만한 그런 문제였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x 빼기 4n 그 다음에 x 빼기 4n 빼기 3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a가 있고요. 여기도 그냥 플러스 a가 있죠. 이렇게 요게 4n부터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등호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죠? 자, 너부터 너까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n에다가 한 개씩 한번 넣어볼게요. n에다가는 0부터 넣으시면 0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0을 넣어보시면 0부터 3까지는 어떤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냐면 마이너스에 x 빼기 3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0 들어간 거니까 3부터 4까지는 플러스 a 있죠? 플러스 a. 플러스 a는 그냥 다 같이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경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그려볼까요? 너가 4부터 7까지는 이게 n에 1 들어간 거죠? n에 1 들어가면 너가 이제 4가 되고 너가 7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4 x 빼기 7이 되고 플러스 a는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너는 7부터 8까지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a라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y는 a를 잡아주시고 y는 a를 기준으로 얘는 위로 볼록하고 0과 3에서 근을 갖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잡아줄게요. 너가 0 너가 3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요거 y는 a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4부터는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보시면 높이가 계속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너를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그리셨어야 되고. 자, A와 B는 지금 A는 양수인가요? 그런 얘기는 없네.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 얘기는 없고. 아, 아닌데 양수라고 나와있죠. 양수라고 나와있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X축을 잡아주시고 Y축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기로 했냐면 얘가 지금 주어진 fx인데 이 fx라는 녀석에다가 여기가 7, 8, 11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12. 자, 요거에다가 내가 b만큼을 빼고요. 절대값을 씌우겠대. 이렇게 생긴 거에 미분 가능성을 보고 싶어요. 굉장히 유명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은 너랑 만나는 점을 보되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 fx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미분이 안 되는 점들이 있다는 거야. 그지? 원래가 이렇게 미분이 안 되는 점들이 있죠. 이미 3과 4에서 이미 7과 8에서 미분이 안 되는 점들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b만큼을 빼고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거는 y는 b를 갖다가 긋겠다는 거죠. 관계 자체를 볼 때는 너가 0인 순간을 보는 거니까 사실은 fx는 b를 본단 말이야. 그럼 b라는 거를 갖다가 그어서 만나는 단일근, 접하지 않는 교점들이 미분이 안 될 텐데 이미 3, 4, 7, 8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등차 수열이 되려면 그 미분이 안 되도록 만나는 단일근의 간격이 정확히 일자리가 돼야 되죠. 얘가 지금 간격이 1이면 거기도 일자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나가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지나갑니다. 그 간격이 1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선분을 그어주겠습니다. 이게 y는 b예요. 그리고 만나는 각각의 교점이 있다고. 얘네가 좌표가 뭐가 돼야 돼? 간격이 같으려면 1, 2, 3,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졸라 가다 보면 5, 6이 되고 90이 된다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준 거는 그럼 일단 두 가지인데 일단은 요거 B값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할까?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 하나만 떼서 옆에다가 그릴게요. 요렇게 생긴 애 하나만. 잘 봐. 자, 일단은 요 길이가 3이야. 그지? 잘 보시면 최고차항의 절대값은 1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조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항상 꼭지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지. 네가 3이니까 너는 이렇게 갖고 2분의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항상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너를 어떻게 하면 네가 나온다? 제곱하면 나온다. 너가 4분의 9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가 그어서 너가 여기부터 여기가 1이라는 거는 이만큼이 2분의 1 아니니? 맞아요?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얼마일까?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너와 너의 차이인 이만큼은 얼마일까? 아니 여기 2가 나온다. 2가 나온다. B는 A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냥 잽싸게 찾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놓고 마지막은 0부터 A 알파 10까지. 근데 정확히 10이 알파 10입니다. 너까지 정적분을 보니까 넓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들이랑 마지막에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하지. 적분을 직접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뭘 선호하냐면 요거 보조선 하나 그으면 이 부분의 넓이와 너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풀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죠. x좌표의 차이가 2,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6분의 8짜리 넓이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가로 길이가 2, 높이가 2짜리였죠? 넓이 2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해주시고 자, 이 부분은 얼마 나와요? 얘도 넓이 공식 쓰면 이만큼? 너가 3? 그러니까 6분의 3의 3승이라서 2분의 9 나오죠? 자, 얘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 문제는 사실상 이 부분 적분에서 얼마나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조선을 이용해서 넓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 요거 왜 우리 이차함수 이렇게 둘러싸인 거 넓이 공식 쓸 줄 알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빼면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생겼잖아 어차피 이렇게 생긴 거잖아 요거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 요거 보조선을 이용해서 푼 거라고 이게 싫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어진 첫 번째 함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돼요. 0부터 여기까지. 어쨌거나 이렇게 해봤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위로 볼록볼록한 게 두 개가 있어서 9 더하기 여기서 너랑 더할게요. 그럼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요만큼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도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이만큼 이거 얼마예요? 10a죠? 높이가 a니까 플러스 10a 너가 문제에서 주어진 얼마?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계산만 하면 되겠죠? 너는 8 나오고요. 3분의 4 빼면 3분의 20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60 a 플러스 b인데 b는 a 플러스 2니까 2a 플러스 2라서 120a 더하기 120 구하는 거예요. 자, 120a는 여기서 12 하시면 되죠? 80 나와요. 답은 200 나오죠? 이렇게 됐나요? 자,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숙제해서라고 마칠게요.